이제 하에서 제일 첫 단원이 이제 집합과 명제라는 거예요.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인데, 이 명제에 대한 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집합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집합이라는 말을 아예 처음 들어보진 않았을 거야.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수학 제외하고도 집합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있어요. 집합이 뭐죠? 모이는 거죠. 모여서 걔네들을 모아놓은 집단을 우리가 뭐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지? 누군가 모이는 거예요. 누군가 모여라 라고 했는데 모일지 말지 애매하게 모으면 안 돼. 정확하게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기차로 뭐 방송이 된다라고 하면 기차학원 1학년 학생 모이세요 이랬어. 1학년 학생 모이세요 그러면 니네 얘기하는 건지 애매하잖아. 중1일 수도 있고. 그지? 1학년이 다 모이라고 한 건지 애매하잖아요. 1학년 다 모이라고 했어. 그런 말도 없잖아. 그냥 1학년 모이세요라고 하면 애매하다고요. 알겠어요? 또는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 모이세요 그러면 어떡할래? 너 모일 거야? 키가 큰 사람 모이세요 그러면 넌 모여야 돼? 어떻게요? 그러니까 키가 크다라는 게 애매한 거잖아. 얼만큼 커야 돼? 얼만큼 커야지 키가 큰 거죠? 150 이상?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저도 할 말 없긴 한데. 그러면 자, 152cm가 큰 키입니까? 네, 아니요. 152요? 예. 제 키인데? 진짜? 아니, 미안해요. 저격이 돼버렸네. 153으로 바꿀게요. 153이 큰 키입니까, 여러분? 크죠? 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최홍만이 있어요. 최홍만 옆에선 작은 키죠. 네. 맞습니까? 물론 큰 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기준이 없죠. 네. 그죠? 그럼 키 큰 사람 모이세요라고 하면 나는 그러면 큰 키냐? 네. 아니야. 최홍만한테는 작은 키라고요. 난 난쟁이인 거야. 최홍만 옆에 가면. 그지 않아? 이해돼요? 그럼 나는 큰 키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럼 이런 것들은 얘기하면 안 돼. 즉 집합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모여야 되는지 정확하게 대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대상을 분명하게 모을 수 있을 때 그걸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여있는 그 덩어리를요. 그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대상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이건 집합 아니야. 잘생긴 사람의 모임은 집합이야? 아니요. 그 나는 들어가는데. 아니요. 그거 봐요. 반대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를 잘생겼더라고요.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 판단이지만 예. 애매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집합이 안 돼요. 잘생긴 사람의 모임 집합 아니야. 아까 내가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집합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를 바꿔볼게. 키가 크다는 내용이긴 한데 기차나가에서 키가 제일 큰 학생의 모임 아니요. 이건 집합이 되죠. 가장이라고 하는 최상급을 붙였잖아요. 예. 제일 큰 사람 한 명만 모여도 그 대상이 분명하게 누군가 모여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았니? 이해돼요? 또는 이런 거. 기천학원에서 키가 1m 이하인 사람의 모임. 모인 사람 없잖아. 하지만 이것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도 안 모인다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된 거니까. 이해돼? 알겠냐? 그래서 누가 모여야 될지 모이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그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것들만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다운 꽃의 모임 이런 것도 집합이 아니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원소라는 것은 뭐냐? 자, 어떤 집합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집합에 모여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 이 교실에서 남자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너하고 나 둘이 모여 있겠죠? 집합 맞죠? 그러면. 맞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구별이 잘 안 돼요? 아니죠? 확실하게 여자분들이시죠? 그죠? 확실하게 남자 너하고 나 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남자의 모임은 집합이 된단 말이야. 그때 너, 그러니까 장현우 하나의 원소고요. 수재이 그것도 하나의 원소예요. 알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소라는 것은 모인 것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집합하고 원소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원소를 우리가 영어로 바꾸면 니네 화학에서 원소 기호할 때 그 원소 있죠? 그 원소랑 같은 원소란 뜻이에요. 화학에서 사용하는 원소가 뭐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어떤 구성원들이죠. 그걸 원소라고 하죠. 그지 않아요? 물은 H2O인데, 그죠? H 원소와 산소 원소가 결합돼서 이제 물이 되는 거잖아. 그럼 H라는 놈을 원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O도 원소고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원소도 그 원소랑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영어로 바꾸면 엘리먼트예요. 엘리먼트에서 E라는 알파벳을 잘 생각을 해주고 계셔야 됩니다. 이 E라는 문자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스몰 a, 소문자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집합의 이름을 대문자로 붙이고요. 원소의 이름은요 소문자로 붙여요. 알겠습니까? 영어를 쓰게 되면 대문자, 소문자인 거야. 근데 원소는 숫자 1, 2, 3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문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반면에 집합은요 이름이 무조건 라지 A, 라지 B, 라지 C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사용해서 집합의 이름을 붙입니다. 자, A가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 또는 원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알파벳 E를 썼었죠. E라고 하는 놈을 이용해서 E를 살짝 둥글게 써가지고 A가 원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봐봐. 원소 쪽이 둥글어야 돼요. 집합 쪽이 이렇게 벌려져 있어야 되고요. 알겠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A는 A의 원소이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읽을 때도 A는 A의 원소이다. A는 A의 원소이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자, 라지 A하고 스몰 A하고 원소가 오른쪽으로 갔죠? 그러면 원소 쪽으로 둥글게 이렇게 그으시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됐죠? 근데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훨씬 많이 씁니다. 이게 나왔다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어떤 B라는 놈은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나는 남자의 집합의 원소가 아니죠. 그죠? 예, 그런 거 가능하잖아요. 미나라는 원소가 있는데 우리 집합에는 원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자라는 집합의 원소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B가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쓸 때는 B가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그죠? 보통 아니다라고 하는 게 사선으로 찍 긋는 거 많이 쓰죠? 사선으로 찍 그어서 원소가 아니다라고 기호를 표현을 합니다. 별거 아니죠? 됐죠? 이해됐어? 쉽죠? 자, 그러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원소 나열법. 근데 여기 있는 이름의 뜻이 다 있어. 원소 나열법이래. 그러면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인 원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자리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5보다 작은 자연수가 누구 있어요? 1, 2, 3, 4가 있겠죠? 그럼 그 집합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집합의 이름이 만약에 라지 A라고 한다면 그 집합은 이렇게 됩니다. 1하고 2하고 3하고 4예요. 이렇게 쓸 건데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 여기서 시작이라는 거 보여줘야 되고 따라서 얘네들을 괄호로 묶어주는데 중괄호로 묶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각각 원소 사이사이에는 쉼표를 찍어줘요. 알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얘랑 얘랑 같다라고 표현되는 이것이 원소 나열법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별거 아니죠. 원소를 일일이 나열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이란 말뜻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조건이 뭐예요? 조건. 영어로는 컨디션이죠. 미안해. 조건이라는 건데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일상 용어로서 조건이라는 걸 쓸 때 어떤 걸 할 때 쓰죠? 어떤 말을 할 때 쓰죠? 예를 들어서 이거 있어. 집에서 엄마가 야 피자 사줄게. 단 조건이 있어. 이번 시험에 90점 이상 받아와.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게 조건인 거죠. 그죠?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걔를 만족시켜야 된다 또는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장가를 못 갔는데
그럼 눈이 높다라는 거를 보통 얘기를 할 건데 눈이 높은 게 이제 뭐 예쁜 여자만 바라는 게 아니라 지 주제도 모르고 예쁜 여자만 바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건이라는 게 눈이 높다는 게 뭐냐면 조건이 많다라는 거야. 조건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수제의 이상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 이상형의 집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어야 돼. 국적이 한국. 오케이? 그럼 요거가 첫 번째 조건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이상형의 조건은 첫 번째 뭡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몇십억 여성분들 중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 그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 있겠지.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참 그러고 싶다, 그지? 모여 있겠죠. 그러면 어떤 외국인은 나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안 되는구나.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만 모아놓을 수 있는 거야. 맞아? 근데 내가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을 딱 내밀었어. 두 번째. 뭐가 있지? 내 이상형이 원래 없어가지고. 나이가 35에서 40 사이여야 돼. 그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막 60세 된 할머니들도 자기 시집 안 갔다고 나랑 결혼하려고 왔다가 돌아가시겠지. 그지? 그죠? 그럼 나이가 요거가 추가가 됨과 동시에 한국 사람 모여있는 한 2천만 명의 사람 중에서 몇 명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겠죠. 돌아가시겠죠? 돌아가겠죠. 그죠? 남아있는 사람은 뭐 한 500명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지? 조건이라는 건 생기면 생길수록 원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지? 그 걔를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 쓴 요 식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식이란다. 여기는 이 원소들의 조건이 뭘까요? 아까 제가 흘리듯이 슬쩍 얘기했는데 이 원소들의 조건이 뭐야? 5보다 작은 자연수라 그랬죠. 이해돼요? 그게 이 집합의 조건 아니야? 그럼 이 집합의 조건을 쓰는 거야. 자, A라는 놈은요. 어떻게 됩니까? 5보다 작은 자연수예요. 그 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한글로 쭉 쓰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쓰고 약간 어떤 그 표현하는 수학에서 표현하는 어떤 기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일단 집합이니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는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는 좀 특이하게 뭐가 들어가냐면 길다란 짝대기가 하나 들어가요. 얘는 뭐라고 읽냐면 바라고 읽으시면 돼요. 바. 영어로 BAR. 바 아시죠? 바가 뭐예요? 뭔 뜻이야? 바가 무슨 뜻이냐? 모르냐? 진짜? 기사는 뭐? 기다란 막대 모양은 우린 바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드 바. 그지? 아니, 뭐 키보드에 스페이스 바 있잖아요. 스페이스 바는 스페이스 키라고도 얘기하지만 바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엔터 바라고 얘기하진 않잖아. 엔터는 키고. 그지? 그 스페이스가 길다랗기 때문에 스페이스 바라고 얘기를 해요. 바가 길다란 막대 모양을 바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고 하는 게 칸막이야, 칸막이. 그러니까 칸막이가 왜 있냐면 구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칸막이의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할 거예요. 왼쪽은 뭘 씁니까? 원소를 쓰고요. 대표 원소를 쓰는 거예요. 대표 원소. 대표 원소를 쓰고요. 오른쪽에 뭘 쓸 거예요? 조건을 쓰면 됩니다. 조건. 알겠습니까? 그럼 대표 원소는 뭐냐? 그냥 X 쓰시면 돼요. X. 그러니까 X라는 원소가 있는 거야. 근데 X가 뭔데? X가 뭐예요? 그럼 X의 조건을 쓰면 되는 거죠. X는 뭐다? 5보다 작은 예, 5보다 작은 자연수. 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제시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합인데 얘도 A집합이고 얘도 A집합인데 원소날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조건제시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두 가지 내용 알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대표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요번에 원소가 이렇게 숫자 하나만 딸랑이 있는 게 아니라 원소가 순서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오케이? 이해돼? 그러니까 원소가 예를 들어서 어떤 B란 집합이 있는데 B란 집합이 원소가 이렇게 있는 거야. 1,2 하고요. 그 다음에 2,4 하고요. 그 다음에 3,6 뭐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바꿔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얘도 bar을 그리시고 x를 쓰면 될까요? 아니에요. 얘는 원소가 순서쌍으로 있기 때문에 대표 원소를 순서쌍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조건을 쓰시면 되겠죠. x와 y는 주사위의 눈 중에서 만족하는 수.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럼 1,2하고 2,4하고 3,6 이렇게 3개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표 원소는 원소의 모양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숫자 하나만 있어요. 그냥 한 놈만 있으면 이렇게 한 놈만 쓰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순서쌍으로 있으면은 대표 원소도 순서쌍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건제시법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데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요. A라는 집합을 쓰시고요. 동그란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요. 꼭 동그라미가 아닐 수도 있어. 네모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동그라미를 씁니다. 여기에다 원소를 일일이 쓰시면 돼요. 1하고 2하고 3하고 4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다이어그램이에요. 가수 벤은 아니고요. 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다이어그램입니다. 알겠죠? 벤이 사람 이름이에요. 물 좀 마셔도 돼요. 영국의 논리학자 이름이래요. 물이요? 침 삼키세요. 아, 되게 빨리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집합의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집합의 분류가 뭐 별거 아닙니다.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유한집합은 무엇이냐?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 유한이란 말뜻 아시죠? 니네 유한소수 배웠잖아요. 유한소수 배웠죠? 그죠? 무한소수도 배웠잖아요. 유한, 무한 무슨 뜻인지 알 거야.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계에 있는 거야. 즉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아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한집합은요. 원소가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하면 얘는 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집합돼요. 왜? 니네가 수라고 생각을 해봐. 니네가 어떤 숫자를 하나 떠올려봐. 그 숫자를 떠올렸을 때 니네가 그 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니네가 그 자연수의 집합에 모여야 될지 모이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미나 네가 378이야. 그럼 너는 자연수의 집합에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 모여야 되죠? 이런 식으로 바로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수의 집합은 집합입니다. 근데 원소가 몇 개 있어요? 자연수의 집합에 원소가 몇 개 있죠? 무수히 많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죠? 그래서 자연수의 집합은 집합인데 무한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냐? 됐어요? 그래서 유한집합, 무한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집합이라는 건데 공집합은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인데 얘도 집합은 집합이야. 그지? 왜? 분명하게 알았잖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잖아요. 원소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그 원소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질 수 있는 거잖아. 거기에는 원소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애매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안 거기 때문에 공집합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분류법으로 본다면 유한집합에 해당돼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0개. 빵개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라는 거야. 공집합 무한집합 아니야. 알았지? 원소가 1000개 있는 건 유한이야 무한이야? 원소가 1000개 있어. 유한이야 무한이야? 이유야? 유한이에요. 1000개. 엄청나게 많은데 걔는 유한이야. 헷갈리지 마.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건데 이 기호 표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잘 봐두셔야 돼. 나중에 또 쓰여요. 쏘리.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공집합은 좀 특이하잖아요. 원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원소를 하나도 안 쓴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이거 자체를 우리가 공집합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오케이? 중괄호 두 개를 연달아서 묶어놓은 것을 공집합 기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동시에 이렇게 써도 공집합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다 같은 말들이야. 얘랑 얘랑 공집합이다 라는 뜻이에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건데요.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자 A가 예를 들어서 원소가 2, 4, 6, 8, 10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요. 되니? 자, 여기 원소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이걸 기호를 어떻게 씁니까? 자, A라는 집합에 원소가 몇 개냐? 요놈이 원소가 몇 개냐라고 쓰는 겁니다. 몇 개? 개수. 영어로 바꾸면 넘버 있죠? 넘버. N-U-M-B-E-R. 넘버. 그죠? 영어가 은근히 많이 나오네. 나 영어 싫은데. 아무튼 A의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럼 몇 개예요? 5개죠? 그럼 한글로 5개 쓰는 게 아니라 5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 5만 쓰시면 돼요. 됐죠? 여기다 개 붙이지 마세요. 알겠죠? 라는 거고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얼마?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요놈 자체를 우리가 집합으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 집합의 원소 몇 개예요? 이 집합 원소 몇 개야? 에? 공집합이잖아. 예, 없으니까 0. 알았어? 같은 말이 이거야. 얼마야? 0. 맞아? 그럼 이거 물어볼게. 얼마? 2. 여기 있는 이 집합의 원소 몇 개 있어 지금? 2개 있잖아. 알았어?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질문 한 번이래. 몇 개 했냐? 5개 했네. 질문 5번째 해볼게. 녹화 중인데 공백이네. 얼마야? 1이야. 왜지? 어떤 집합이야? 그 전에 어떤 집합이야? 내가 아까 이 괄호, 소괄호 있죠? 이 소괄호 안에 있는 놈을 완전하게 집합으로 생각하시라 그랬죠? 어떤 집합이에요? 기역, 니은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기역, 니은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 거야. 원소 몇 개야? 2개잖아. 기역하고 니은 2개 있잖아. 그러니까 2라고 썼지. 똑같아. 자, 이 소괄호 안에 있는 놈을 온전히 집합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떤 집합이야? 동그랑땡이라는 즉 공집합 기호를 한 개의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 거야. 자, 원소는요. 문자하고 숫자만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야. 기호도 원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 이름도요. 원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집합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집합의 원소로 무조건 숫자만 된다 그랬어? 아니야. 내가 대상이라 그랬어. 대상. 누가 모이는지. 걔네가 무조건 숫자야? 아니야.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기호일 수도 있고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원소로 누가 있는지만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호가 원소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집합인 거야? 얘가 어떤 집합인 거야? 공집합 기호가 원소로 있는 원소가 한 개 있는 집합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집합이야? 얘는 어떤 집합이야? 얘는 그냥 공집합이고요. 알겠어요? 이건 어떤 집합이에요? 얘는 공집합이고요. 알겠어요? 자, 이건 뭐예요? 너무 그지같이 썼나? 얘 뭐예요? 0 하고 끝내면 안 되고요. 0 더 얘기해야죠. 0이에요? 얘 0이야? 어떤 집합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집합에 0이 있어요? 어떤 집합이에요? 0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요. 네? 그냥 0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집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집합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지. 어떤 집합인지, 누가 모여있는지를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이해돼? 괜찮아?
자, 구별하셔야 돼요. 얘는요, 공집합 아니에요. 공집합 기호가 원소로 있는, 즉 원소가 한 개 있는 집합이야. 얘가 공집합이고. 알았어? 이해돼? 자, 그럼 봐봐. 한 가지만 더 할게. 얘는 어떤 집합일까요? 또는 원소가 몇 개 있는 집합일까요? 이거 원소가 몇 개 있는 집합일까요? 두 개? 얘는 원소가 한 개예요. 왜지? 오. 원소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중괄호 1, 2라는 원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괄호 1, 2는 우리가 집합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자, 집합이 원소가 되는 거 불가능할까요? 집합 자체가 원소가 된다라는 거가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여러분 학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훈이 몇 반이야? 11번. 11반이지. 그럼 예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11반은 집합일까요? 원소일까요? 집합이라고 볼 수 있죠. 왜? 11반에 있는 학생 25명이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1반이라는 말은 집합이네. 그지? 근데 예일여자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집합도 있겠죠. 그죠? 그럼 1학년이라는 집합에 1학년이라는 집합에 원소로 11반이 있는 거죠. 그죠? 12반도 있겠죠. 그지 않아요? 그럼 1학년이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1반이 있고 2반이 있고 3반이 있고 4반이 있다고. 그러니까 집합 자체가 원소인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요.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얘를 보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 지우고 다시 볼게. 내가 얘를 지금 밑줄 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집합이라 그랬죠? 근데 어떤 집합이야? 분명히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았으니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원소일 거 아니에요. 어떤 원소를 갖고 있어요? 중괄호 1, 2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원소가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니네가 머릿속으로 지금 얘랑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원소가 두 개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는 원소가 하나 있는 거라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이거 애들이 제대로 개념을 못 잡으면 분명히 다시 질문하더라고. 질문할 때 그때 개개인별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야. 조금 헷갈리는 부분. 그래서 잘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야. 자, 어쨌든 자 n 괄호라는 것이 그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여기 설명 부분에 이거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 뭐예요? 이게 무슨 집합이야, 이거? 제일 앞에 있는 거.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건 무슨 집합이야? 네? 아니, 무슨 집합이냐고요? 공집합 기호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야. 그러니까 원소가 몇 개 있는 집합이야? 하나 있는 집합이야. 얘는 원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원소? 공집합 기호라는 원소. 오케이? 얘는 0이라는 원소를 하나 갖고 있는 집합이에요. 세 번째 거. 됐어? 이해됐죠? 네,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할 건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뭐 어렵지 않아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돼 있어.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집합 아니야. 얼마큼 작아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면 자, 문제를 바꿔서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작은 학생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건 집합이 되겠죠. 가장이라는 말이 붙으면 최상급이기 때문에 한 명으로 결정이 돼요. 그죠? 근데 우리 반에서 가장 예쁜 사람의 모임 아니에요. 이건 집합이 아니에요. 가장이 붙었는데도요. 그래도 예쁘다라는 건 기준이 없어. 크다 작다라는 건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는 알 수 있잖아. 그지? 크다라는 거에 정확한 기준은 있어. 더 크면 돼. 근데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것은
뭐가 아름다운 건데? 그지?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쁜 여학생 안 됩니다. 그죠? 뭐 여러분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안 돼요. 우리 학교의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의 모임. 맞아요. 맞죠? 집합됩니다. 저 키가 170cm에 가까운 사람의 모임. 맞네요. 170이니까 뭔가 기준이 있네?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얼마만큼 가까워야 돼? 한 172 정도 되면 가까운 걸까? 그럼 175는요? 갑자기 붕 떴나? 172가 가까우면 173은요? 가깝지 않아요? 1cm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애매하잖아. 가깝다라는 게 기준이 없잖아. 안 되는 거야.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건 되죠? 됐죠? 네, 3번하고 5번인 거고요.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A라는 집합에는요 5의 양의 배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양의 배수라는 말이 뭘까요? 그냥 니네가 생각하는 배수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음의 배수도 굳이 따지자면 있긴 있어요. 알겠죠? 자, 다음 몇 번입니까 그러면? 1번 옳죠? 4는 원소로 안 들어가 있어요. 5는요 원소 들어가 있어요. 2번도 옳아요. 3번은요 틀렸죠? 12는 원소로 있지 않습니다. 쉽죠? 너무 쉽지?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표현 방법. 자, 이게 지금 원소 나열법이죠. 그럼 조건 제시법으로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꿀까요? 1, 2, 50의 공통적인 조건이 뭘까요? 1, 2, 50의 공통적인 조건 딱 보자마자 뭐가 딱 떠오르지 않아요? 10의 약수죠? 네,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숫자 하나만 있으니까 x바 x는 10의 약수라고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뭡니까? 3692. 현우야 이거 뭐야? 3692 점점점 돼 있어. 뭐야? 계속 나간다 이 얘기예요. 무한 집합이죠. 근데 3692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죠? 3의 배수. 예, 그렇죠. x바 x는 3의 배수.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자, 3번. 얘는 뭐예요? 조건제시법 나와 있죠?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를 써달래요. 그럼 뭐예요? 원소나열법으로 쭉 써달라 이 얘기예요. 짝수니까 2, 4, 6, 8, 10, 12, 14는 안 되고요. 작은이니까. 마지막 심표는 지워주시고. 됐니?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예요. 어떤 자연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일까? 4부터 쓸까요? 7, 7? 10, 13. 죽을 때까지 쓸까? 점점점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하나 놓쳤어요. 1을 빼먹었어요. 1도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못 나누니까 그대로 남아있잖아. 알겠냐? 그 나머지가 1 되는 자연수는 1부터 출발이에요. 나머지가 2 되는 자연수는 2부터 출발이고요. 알겠습니까? 이 제일 앞에 있는 이 수를 빼먹더라고. 나눗셈 하면 무조건 다 나눠줘야지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1 나누기 3 하면 한 번도 못 나누고 나머지 1로 그대로 남아요. 알겠죠? 그럼 1이라는 것도 나머지가 1인 자연수예요. 까먹지 맙시다. 알겠죠? 1부터 출발이라는 거. 나이 들어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A가 0, 1, 2로 되어 있는데 B란 집합이 X 플러스 Y 바 X는 A의 원소, Y는 A의 원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무슨 말일까? 일단 얘가 원소나열법이야? 조건제시법이야? 조건제시법이잖아. 그럼 이 조건을 얘네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바의 왼쪽은 대표 원소가 있어요. 대표 원소는 뭡니까? X와 Y의 합이에요. 그게 대표 원소예요. 어떤 두 수를 합한 걸 원소로 갖겠다 이 뜻이야. 알았니? 근데 그 두 수가 뭐예요? X하고 Y인데 어떻대요? 그 조건 어떻대요? X하고 Y는 A에서 끄집어내라 이 얘기예요. 됐어요? 자, 여기 A에서 두 개를 끄집어내서 두 개를 더한 것을 원소로 써주면 되는 건데 0, 1, 0, 2, 1, 2 이렇게 꺼내는 것과 0, 0, 1, 1, 2 똑같은 수 두 개 끄집어내도 돼요. 자, 문제에서 X하고 Y가 달라야 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같은 거 두 번 그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빠짐없이 하려면 니네가 이런 표를 그리는 게 좋아요.
x가 0, 1, 2고요. y가 0, 1, 2에 대해서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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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그럼 얘네들이 더한 값이죠? 네. 얘네들 중에 겹치지 않게 한 번씩만 써주시면 됩니다. 1 두 번 나왔는데요. 1 두 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값이 같으면 한 번만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0, 1, 2, 3, 4까지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자, 이 문제는 뭐예요? 똑같죠? 비슷하죠? 비슷하죠? 자, 대표 원소가 x, y예요. x하고 y를 곱하겠다 이 뜻이야. x하고 y는 a에서 끄집어내는 거고요. 즉,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두 개 끄집어내서 두 개를 곱한 게 원소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똑같이 012, 012. 이게 중복되는 거 없이 할 때 제일 편하다고. 자, 곱하세요, 곱하세요, 곱하세요. 자, 곱하세요. 곱하세요. 곱하세요 같다. 곱하세요. 자, 그럼 이거 다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0하고 1하고 2하고 4가 되겠죠. 됐습니까? 별거 아니죠? 밑에 있는 문제 잘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좀만 참으세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무한집합인 것을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은 조건제시법 되어 있어요. 원소가 누구예요? x예요. 근데 x가 누구래? x는 3n이래. 3n은 누구래? n은 1, 2, 3, 4래. 그럼 일단 1, 2, 3, 4 집어넣어서 계산한 값이 원소인 거지? 그럼 뭐예요? 3, 6, 9, 12 끝. 4개밖에 없죠? 그럼 유한집합. 자, 이거는 뭐예요?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예요.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가 누가 있을까? 없어요. 한 자리의 홀수예요. 없죠? 공집합이네? 공집합은 유한이야, 무한이야? 무한이에요? 유한이에요. 예, 헷갈리지 마세요. 공집합은 무한이라고 하는 놈이 있더라고. 아니야. 유한이야. 자, 1하고 2 사이에서 기하분수. 그게 x래요. 1하고 2 사이에 기하분수 몇 개 있죠? 네? 1하고 2 사이에 기하분수 몇 개 있죠? 많아요. 엄청 많죠? 네. 어떻게 만들어요? 기하분수가 몇 개 있죠? 니네가 알고 있는 기하분수. 무지하게 많죠? 거기다 다 1씩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하분수네. 미쳤나봐. 기하분수가 아니라, 쏘리. 단위분수. 잘못 얘기했어요. 단위분수가 뭐예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되는 분자가 1인, 분모는 자연수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얘기합니다. 단위분수는 무조건 0하고 1 사이죠. 그럼 거기다 무조건 다 1 더해버리면 1하고 2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들이 나오지 않아요? 2분의 1에다 1 더하면 2분의 3, 3분의 1에 1 더하면 3분의 4, 4분의 1에 1 더하면 4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3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4분의 5, 이런 식으로. 그죠? 걔네들 다 1하고 2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들이에요. 무지하게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럼 얘가 무한소수네? 그죠? 무한집합이네? 무한집합. 그죠? 그 다음에, 자, 세 자리 자연수 몇 개?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진 않죠. 세 자리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세 자리 제일 큰 것도 999까지죠. 얼마부터? 100부터. 100부터 999까지 몇 개예요? 이거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현아야! 신발끈 묶을 때가 아니야. 신발끈. 묶을 때가 아니라고. 현아야! 세 자리 자연수 몇 개야? 네? 세 자리 자연수 몇 개야? 100부터 999까지야. 몇 개야? 100도 세는 거고요. 999도 세는 거예요. 몇 개예요? 1부터 999까지가 999개겠죠. 899라고 했는 것은 여러분 이거 뺀 걸 계산한 거죠. 그죠? 빼지 않았어요? 999에서 100 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반은 맞은 계산이야. 근데 마무리가 조금 안 돼 있어요. 플러스 1 해줘야 돼요. 그래? 예, 얘도 세고 얘도 세야 되잖아요. 얘도 세고 얘도 세면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야.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1부터 157까지 자연수 몇 개 있어? 157개잖아. 이거는 니는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 1, 2, 3, 4 이렇게 세는 거니까. 그지? 근데 이거 빼기 계산법으로 해봐. 그럼 156개라고 나온다고요. 근데 실제로 157개거든.
하나가 더 많이 있는 거야. 뺀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게 개수 세는 방법이야. 이해돼? 근데 이것은 100 이상 999 이하 둘 다 들어갈 때고요. 만약에 100 초과 999 이하라고 한다면 자연수 몇 개? 899개. 얘보다 하나 적잖아. 이건 이상 이하고요. 이건 900개. 오케이? 이건 899개.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만 들어가면 빼고 끝이야. 오케이? 경계값이 둘 중에 한 놈만 들어가면 빼고 끝. 근데 둘 다 들어가면 플러스 1. 빼고 플러스 1. 오케이? 둘 다 안 들어가면 100 초과 999 미만이면 빼고 1 더 빼주면 돼. 898개. 알았냐? 개수 세는 거 알아두셔요. 이거 수학 기초예요. 기초입니다. 나중에 이게 그냥 나와. 알겠어? 개수 세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죠? 자, 세자리 자연수 몇 개 있어요? 900개 있어요. 100하고 999까지 다 세는 거니까 900개 있으니까 이거는 유한이죠. 유한. 되니? 그 다음 이거. 이걸 만족하는 유리수를 구하래요.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 풀면 되잖아. 그지? 뭐 이거 아니야? 그럼 x의 범위 어떻게 나와? 1보다 크고요. 2보다 작다 나오죠. 그럼 이거 만족하는 유리수 몇 개? 무한개. 그죠? 아까 요놈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3번이랑? 1하고 2 사이에서 기하분수 찾는 거나 유리수 찾는 거나 엄청나게 많잖아. 그지? 예, 그래서 얘도 무한집합인 겁니다. 됐죠? 아니, 원래는 상식적으로 보면 되게 쉬운 건데 이런 걸 상식적으로 그냥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심화 문제에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꼬치꼬치 따지면서 좀 하고 있어요. 좀 지루하더라도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A가 어떤 집합이야? 자, 현우야. A가 어떤 집합이야? 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집합을 설명해봐.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아직도 안 되네. 0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아,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그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한 개 있는데 원소 몇 개냐라고 질문했는데 빵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미나한테 물어봐야지. 미나야! 자, n 괄호는 요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집합이 어떤 집합이야? 원소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근데 얘를 뭐라고 얘기하기 조금 그래서 그렇죠. 오늘 배웠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공집합 기호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공집합 기호. 공집합은 그냥 무시하시고 공집합인 어떤 그냥 기호. 공집합 기호라고 하시면 돼요. 공집합 기호와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야. 그럼 원소 몇 개 있니? 2개 있죠. 그럼 마저 틀려. 틀렸죠. 이해돼? 괜찮아? 그럼 이제 계속 갈게요. 자, 이거 얼마예요? 3. 이거 얼마예요? 2. 3 빼기 2니까 얼마? 1. 맞죠? 0, 1, 2에서 1, 2 뺐으니까 0 남는데 0인데 아니야. 개수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이거 얼만데? 1. 이거 얼만데? 1. 됐어? 네. 자,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요. 이거 얼마예요? 1. 이거 얼마예요? 0. 자, 어떤 집합이야?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원소 몇 개? 빵개. 자, 이거 얼마? 1. 이거 얼마? 2. 자, 그럼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얼마? 4니까 틀렸죠. 맞는 건 3번. 되니? 자, 좀 덜 헷갈렸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요거 오늘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여러분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거 오늘 안 하고요. 목요일날 할 건데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숙제를 지금 하시고요. 숙제를 프린트로 따로 내줄게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스텝 2까지 이건 스텝 2까지 풀자. 알겠죠? 지금요? 네. 3분만 쉬어요.